주식회사 태강실업이라고 들으나 봤나. 어저버 태평여널이 꿈이론가 하노라. 회장 박연차. 한때 건세와 부귀영화를 동시에 누리셨던 우리 박연차 회장님. 유명인으로서 드러난 최초의 비행기 1등석 갑질에다가 전직 대통령과의 이 모종의 커넥션. 전직 대통령의 행님하고도 상당히 친하게 지내신 김해가 낳은 불세출의 기업가 되시겠습니다. 만장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이 벌써부터 많이 춥습니다. 어야둔둥 옷을 따시게 입으시고 특히 배를 좀 따시게 해야 이 한절기를 무사히 보내시거든요. 이 초장에 추위를 타버리면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해 장유에 왔습니다. 이곳은 사실 불모산 터널이 없었던 시절에는 정말 상당한 오지였고 심지어 이 호레이가 출몰을 했을 정도로 깊은 곳이었습니다. 창원, 마산, 부산 요쪽 영남 학파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이 창원 성주사 그리고 장유사 요 사찰들이 예전 같으면 거의 북한의 묘양산 암자 수준으로 깊은 사찰들이었습니다. 요새는 워낙에 터널이 잘 뚫리고 이래 했으러 동네 근교 사찰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접근성이 정말 얄궂도 않았습니다. 장유하면 대천 계곡을 떠올리실 건데요. 옛날에는 깊은 계곡이었는데요. 요새는 거기도 카페들과 이 식당들이 난립을 하면서 여러 군데 많이 망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곳은 불세출의 자수성가 기업가 고 박연차 회장님의 별장인데요. 자, 이게 장유 기독교 수양관인데요. 지금은 태강실업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원의 풀관리 정도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박 회장이 건물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종교시설로 개조해서 쓰려고 했다가 여러 사건이 좀 터지고 허지부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신안마을이 새마을 운동 일어나기 전만 해도 신장로도 없었고 차도 보기 힘들고 소맥이고 고사리 떡고 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과거 박 회장이 상당히 고향 마을을 아끼고 신경을 썼던 그런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이곳이 계곡도 깊고 주변에 아파트가 엄청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등산도 많이 오고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이소.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제법 맛집으로서 유명했는데요. 저도 여기 몇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올 때마다 사람이 많고 장사가 잘 된다 싶었는데 역시 장사는 겉에서 보면 절대로 모릅니다. 그 속 사정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폐업을 했네요. 도저히 안 될 이유도 별로 없는데 자, 저것뿐만 아니라 매매 건물이 많이 보입니다. 저것도 지금 통으로 내놨는데 저게 예전에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어린이가 이 동네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큰 집을 사서 쓸 용도도 이제는 없어 보입니다. 멋진 미국식 목초주택이네요. 하여튼 이 동네가 박연차 회장이 거의 고향으로 여길 만큼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했던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참고로 태어난 곳은 밀양이 올시다. 박 회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이제 그가 예전에 얼마나 대단했냐면 부산, 김해 일대의 최고 호족이었고
각종 정계 인사는 기본이고 김해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맡으면서 인맥이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베트남에서는 대통령 다음에 대접을 받았는데요. 태강실업이라는 회사가 베트남에서 나이키 상표를 갖고 신발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현금 동원력도 대단했고 엄청난 고용 창출에다가 이 베트남으로 출장을 오는 이 국내 정관계 인사들을 베트남에서 접대하면서 정말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래도 이 전국의 재벌, 대기업 그런 사이즈는 아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최고 호족이었지만 이 중앙 무대에서는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던 거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요 지역 주요 이제 정관계 인사들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별로 부담도 없고 또 사람이 워낙 통도 크고 돈도 많으니까 또 알려진 일화가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갑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갑은 분명합니다.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도덕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뿐이지 갑은 분명합니다. 외모에서부터 이미 갑의 풍채가 느껴집니다.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상대로 좀 갑질을 했는데 그날은 술을 너무 자셔가지고 이륙지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일종의 땅콩 해양 이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술자리에서 약간 방탕하게 좀 놀아주신 대목도 이제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예절서도 이제 출판을 하신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200여 쪽에 해당하는 예절서를 출판을 했는데요. 수많은 논란이 생기고 그 뒤에 출판이 됐다는 점이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록 그렇게 했지만 너는 요거 좀 읽고 좀 잘해라. 예절을 좀 지켜야 된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갑질은 좀 어두운 면이지만 또 이제 나름대로 풍운하 기질의 이 통 큰 면모도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정관계인들이 참 좋아했겠죠. 80년대 당시 이 부도 직전에 어떤 신발회사 사장이 이제 지금 회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조금만 도와달라 이래 도움을 요청하니까 고민도 하나 없이 조건도 안 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안전자리에서 5천만 원이라는 그 금을 이 투척한 전력이 있는데 지금 같으면 그게 몇 억 되는 돈입니다. 80년대니까요. 근데 이제 그 도움을 받은 사장이 훗날 회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 갚으려고 하니까 또 절대로 받지 않았던 그 일화가 지금 미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 저분이 옛날에 태어나셨다면 이 삼국지의 장비, 동탁 또는 여포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거든요. 그래도 제갈공명이나 유비, 주유 이런 쪽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방에서 이름을 떨치고 살고 계시다가 몇 가지 뉴스 일면을 장식하기도 하면서 이제 절에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셨는데요. 자,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인생 무상입니다. 당년 75세로 이제 지병으로 별세를 하셨는데 남은 거는 저 빈집으로 남은 별장하고 또 죄사는 식구들 앞으로 많이 남아뒀겠죠. 자, 의아둔둥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우리들도 이제 한 번쯤 저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이래 생각해 하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